네, 오보의 역사 시간입니다. 며칠 뒤면 신형 아이폰이 출시된다고 하죠. 오늘은 아이패드가 공개가 됐고요. 오늘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 관련 오보를 알아봅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아이폰 신제품에 관한 기사들이 많더군요. 출시와 관련한 오보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예, 어제 아이패드 에어가 발표됐고요. 곧 아이폰 5S가 국내에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4S가 발표됐을 때도 국내 언론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예. 매일경제가 2011년 10월 5일자 신문에 그 아이폰 5 이달 중순에 발매라는 기사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오보였는데요. 애플이 발매한 것은 아이폰 5가 아니라 아이폰 4S였기 때문입니다. 그 오보가 나온 사정은 이런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일날 새벽 2시에 애플이 미국에서 제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제작 일정상 이 새벽에 열리는 제품 발표회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근데 국내외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5를 발표할 거라는 설이 확정적으로 돌고 있어서 매일경제도 아이폰 5 출시가 확정적이라고 보고 미리 기사를 썼다 오보를 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전에 아이폰 4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은 아이폰 5가 예. 될 것이라고 뭐 네네. 어찌 보면 네네. 상식적인 네, 예.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예, 뭐 예. 그런 오보야 네. 그게 우리 실생활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조선일보 오보 사례는 일부러 찾아오십니까? 예, 그런 오해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어떤 오보입니까? 예. 그 조선일보 2010년 5월 20일자 일면 톱 기사인데요. 예. 그 스마트폰 도청 위험, 그 청와대 지급 보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당시 기식경제부가 스마트폰 도청 시연회를 열었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지금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시죠. 그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조선일보 이날 시연회에서 그 아이폰이 실험 대상으로 쓰였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그 조선일보가 전했던 시연회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최 장관이 아이폰으로 그 이메일을 확인하면 그 이메일을 확인하자 이제 아이폰에 도청 프로그램이 깔리고요. 네. 그 도청을 시도한 사람 노트북에 통화 내용이 그대로 이제 나온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도 그 이 문제가 화제가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스마트폰 지급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그런 소식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가지고 도청되는지 실험을 지경부에서 했는데 네. 그게 어떻게 오보가 날 수가 있죠? 일단 보도가 나가자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금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아이폰 시스템상 그런 시연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애플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의 확인 요청이 들어오자 그 지경부도 시연에 사용했던 제품은 아이폰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경부가 그 시연에 썼던 스마트폰은 삼성의 옴니아 2였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일부 밝혀냈지만 지경부가 공식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 삼성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그러면 조선일보가 오보를 정정하면서 다시 썼습니까? 예, 그렇지 않았고요. 그 지금도 기사는 아이폰으로 돼 있는 채로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 지경부가 처음에 아이폰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것도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시연회가 비공개로 열려서 네.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가 그러니까 예. 우리가 아이폰으로 했다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쓸 수 있었죠. 그럼 조선일보가 알아서 스스로 스마트폰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아이폰이라고 했다는 겁니까? 그 정황은 좀 불확실한데요. 좀 여러 가지 좀 정황을 보건데 그 당시 시연회가 비공개였다는 점 그리고 네. 시연회가 열렸던 게 4월 5일이었는데 한 달이 넘어서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직접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좀 전해진 말을 재구성해서 재연했던 기사가 아닌가 그렇게 아니 생각이 기사를 듭니다. 보면요. 네. 기자가 가서 봤다라는 것을 그냥 독자들은 당연히 알 수 있게 써놨어요. 도청 시연회가 열렸다. 보안 전문가가 장관에게 아이폰 한 대를 건네는 노트북을 꺼냈다. 이게 보고 서술한 그런 기법입니다. 네. 장관에게 이메일을 전송했고 장관은 이메일을 열람했다. 이메일은 아이폰의 도청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런 식이거든요. 예, 예. 그 종종 소프트한 기사에서는 뭐 기자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그 재구성해서 재현하는 기사를 쓰기도 하는데 좀 이런 경우는 좀 그 이례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가서 봐야 재구성하는 기사를 쓸 수 있죠. 네. 자, 이 삼성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이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오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난해 3월 7일에 나왔던 기사들인데요. 이데일리라든가 경제지 인터넷판에서 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애플이 삼성과 특허 소송이 계속되자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낼 테니까 합의하자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예. 또 제안받은 삼성이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서 이 제안을 받을지 고심 중이라는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를 마치고 나온 삼성 임원들에 의해서 이게 오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요. 예. 삼성 임원들은 그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먼저 알렸을 것이라는 설명도 좀 덧붙였고요. 네. 결국 이 보도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실린 오보를 국내 인터넷 언론이 확인 없이 받았었다가 확대 재생된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뭐 다른 사례가 또 있겠죠? 예. 그 아이폰을 보면 모서리가 둥글고 좀 특이한데요. 이것도 애플이 특허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11월 그 우리나라 경제지 온라인판에 일제히 좀 이 애플이 특허를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애플이 특허를 포기하면서 삼성이 이제 지불해야 될 배상액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이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특허를 포기한 게 아니라 특허 기간을 조정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디자인에 대해서 유사한 특허를 2개 갖고 있었는데요. 2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하나로 합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특허가 합쳐지면서 특허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는데 특허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들은 독일인 유명 특허 전문가의 한 블로그에 이런 사실이 올라온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속보성으로 보도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베꼈었군요. 네네. 네. 공교롭게도 말이에요. 애플 관련 보도를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에 유리한 내용이 많아요. 네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들은 좀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뭐 진보 보수 언론, 공영 민영 언론 구별도 별로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자들은 애플이 좀 취재에 소극적인 반면에 삼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네. 해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언론은 애플 편을 들고 삼성 공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좀 이중잣대를 경계해야 될 텐데요. 삼성이 과거 2010년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출시한 핸드폰이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외신에 많이 알려졌었는데요. 이것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거나 축소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좀 그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보도 사례, 오보 사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